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멈춘다라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 시각이 굉장히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된 다음에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6월 3일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는 대답에 이재명 후보가 3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 이거는 엄청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기도 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각 입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근거와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소추라는 거의 해석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소추라고 하면요, 국어사전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헌법 제84조의 의미는요, 대통령은 웬만하면 형사상 공소를 제기당하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 입장이 지금부터 나뉘게 되거든요. 입장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장 1,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은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몇 개 있죠. 대통령이 되어도 아마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했고, 국어사전에서 소추는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었던 일로는 형사상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가 임기 중에 한 일만 해당이 되고, 임기 전에 한 일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든가, 위증교사 재판이라든가, 대장동 관련된, 미래신도시 관련된 그런 재판들은요, 전부 다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러한 견해는요, 헌법 제84조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대통령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직 전이나 재직 후의 일은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임기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소를 쟁기하지 말자, 이렇게 가장 좁게 해석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응답자의 57%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입장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견해는요, 굉장히 헌법 제84조를 좁게 해석한 입장이었잖아요. 이번 건은요, 조금 열린 해석,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84조의 취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마 그 취지는 대통령이 웬만하면 형사재판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국민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선출이 되었으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재판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멈춘다. 라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 시각이 굉장히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당선인 신분이던 2025년 1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유죄의 판결과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현실을 고려해서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 무조건 석방, 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검사는요,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가 불가한 정책에 따라서요, 트럼프에 대한 모든 기소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된 다음에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헌법은요, 모든 공소시효 및 제소기간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정지된다. 위와 같이 중단된 절차는 대통령의 직무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재개되거나 시작될 수 있다라고 아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요, 대통령은 사실 국민 대다수의 선택으로 뽑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재직 중에 재판이나 형사상의 문제를 겪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잘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두 입장 모두 설득력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관련해서는요, 헌법 자체가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면서 이것도 좀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정리가 될지는요, 차차 지켜보면서 그때 또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법적 이슈가 있으시면요,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관련해서 조금 쉽게 풀어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